같은 일만 있는구나. 자, 봅시다. 우리만의 응원책의 206페이지 볼게요. 자, 응원이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음소와 운소의 줄임말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음소와 운소의 줄임말인데 음소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밑에 나옵니다.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운소는요,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절 의문 무슨 뜻인데? 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가 분절 의문이야. 자음, 모음 전부 분절 의문에 해당하죠. 자음, 모음. 자, 얘네들 생각해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느, 르 이런 애들은 전부 소리가 다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위치마다 표가 있지. 맞죠? 자, 그런데 비분절 음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리의 길이가 있죠. 우리만의 음문은 총 세 가지죠.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종류인데 소리의 길이는 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분이 잘 안 돼. 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장음을 몇 초 발음해야 장음으로 설정할 거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누구는 0.5초 길게 발음하고 누구는 0.7초 길게 발음하고 누구는 한 2초 발음하고 눈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거든. 자, 그래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분절 의문 중에서 자음이 있어요. 자음은 장애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장애음이라고 부르는데? 발음 기관을 통해 공기가 나올 때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해서 장애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 나, 다, 마 이러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입술이나 혀가 막았다가 열거나 통로를 좁히거나 이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장애를 줍니다. 그러면 모음은 어떤데? 모음은 아, 오, 우 장애가 없죠. 그래서 모음은 비장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음은 장애음, 모음은 비장애음. 자, 그 다음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 위치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림 그려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7페이지 조음 방법 봅시다. 자, 우리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세 개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강민 뭐라고 불러요? 서진 뭐라고 불러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세 개 합쳐서 안울림 소리라고 하죠. 자, 다음 밑에 유음이랑 비음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림 소리라고 하죠. 자, 얘네들도 여러분들 쌤이 이제 지금 시기에 얘네 뜻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맞아,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걸 지금 한 번 더 다시 좀 떠올려 봐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1년 만에 하는데 이 정도면 1년 뒤에 또 이럴 건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1년 뒤에 수능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때 배우고 저기 1년 뒤에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지금 이번 학기에 하는 걸로 그냥 수능 대비까지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소리의 세기에 의한 분류가 있죠. 우리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 한자도 좀 알아두면 좋죠. 평음, 경음, 격음. 자, 그래서 예사소리를 우리가 평음이라고 합니다. 평음. 자, 이러면 자음 끝 넘어갑시다. 자, 210페이지 모음입니다. 자, 모음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이제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모음의 종류 두 가지 뭐 있습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의
소리를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였죠. 최고점의 위치를 볼 때는 여러분들 얼굴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반으로 가르죠. 어이구야. 자,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얼굴을 반으로 갈랐을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구설모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문제 풀다가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올 건데 모음 사각두라고 있거든. 그거 여러분들 작년에 필기는 했었어. 의문의 변동 배우면서. 그게 필기는 했었는데 저기 시험에는 나오지 않은 게 있는데요. 전설 모음이 다 똑같은 전설 모음이 아닙니다. 어떤 애는 혀가 더 앞에 나가 있고 어떤 애는 혀가 조금 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을 기준으로 나가 있으니까 전설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이 발음되는 표를요, 마치 저기 이 사다리꼴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발음 나는 위치별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소리 나는 위치가 이거라는 거야. 위 발음하면 한 여기쯤 발음하면 돼. 이 발음하면 위 소리보다 이 소리가 앞으로 좀 더 나가 있어요. 이가 좀 더 앞에 있거든. 그래서 요런 모음 사각도라고 해서 실제로 소리 나는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좀 알아는 두세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 좀 특이한 변태 같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있거든. 그럼 그때는 외워야 돼.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자, 다음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뉘는데, 자,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우리의 입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나영아.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우리의 입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우리의 입이 이렇게 있어요. 입이 이렇게 있어. 자, 혀가 이거야. 자, 그래서 입이 이렇게 있는데 혀가 지금 고모음이라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 중모음이라서 내려와 있어. 저모음이 어떻게 될까요? 턱을 이렇게 당겨서 내려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모음의 으, 중모음의 어, 저모음의 아 순서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으, 어, 아 턱이 점점점 내려가요. 으, 어, 아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닫혀있는 모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폐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고모음을 가장 열려있는 모음이라고 해서 개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있죠. 원순 모음, 평순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입술은 동그래요? 아니면 평평해요? 평평이야? 입술 좀 세모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보통은 평평하죠. 맞죠? 보통 평평하고요. 원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입술 주변에 힘을 줘야 됩니다. 오, 우 이런 식으로 주변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원순 모음은 입술 주변에 힘을 줘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는 소리를 원순 모음. 입술에 주변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소리를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단모음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숨 쉬듯이.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 원순 모음의 외랑 위를 한번 볼 건데 얘네 두 개의 큰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강민아. 단모음표야. 단모음이 총 10개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총 10개의 단모음 중에서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뭐예요? 그렇지. 그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음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모음을 뭐라고 하는데? 나영 뭐라고 해? 아, 오케이. 그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저기 채미 뭐라고 해요? 너도 과거를 지우고 싶니? 이중. 그렇지,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 자, 그래서 얘는 탄생은 단모음이야.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식의 발음을 허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단모음이야. 그럼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데? 왜? 위 이렇게 발음하면 이거는 움직이니까 이중모음이잖아. 그럼 얘를 실제로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모음식, 이게 단모음식의 발음이야. 이거.
입술 동그랗게 해가지고 위. 얘는요.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왜 발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의 발음을 허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 왜 소리 있죠? 얘는요,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이 발음 표기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단모음식의 발음이야. 그러면 얘는 이중모음식으로 발음하면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에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외 얘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차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외도 가능합니다. 뇌. 자, 그러면 위는요, 이중모음식 발음의 표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요, 위 이렇게 단모음 소리로 발음할 땐 위 소리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얘를 이중모음으로 위 이렇게 부를 때는 없습니다. 표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장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게 이제 반모음 W 계열이잖아. 반모음 OU.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시 많이 합니다. 그냥 반모음 W에 E 붙여놔가지고. 자, 이번에 올해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봤느냐. 자, 생각해봐. 우리 말에 모음이 총 21개다? 모음 21개야. 단모음이 10개야. 그럼 이중모음 몇 개야? 이중모음 몇 개야 나요? 11개. 근데 실제로 이중모음으로 소리 나는 건 몇 개냐라고 할 때 얘 이중모음 발음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소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소리 나는 건 우리나라 이중모음의 소리 개수가 몇 개야? 13개인데 얘는 중복이야, 중복 아니야? 얘는 원래 이 모음이 있잖아, 원래. 왜가. 그러면 이중모음 왜 발음이나 단모음 왜 발음이나 발음 개수가, 발음 방법이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2개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1개가 더해줘야겠지. 왜? 얘 소리도 없잖아. 그러면 실제로 소리 나는 거지. 맞죠? 그런데 얘는 실제로 소리 나긴 하지만 얘랑 중복이잖아. 그러면 실제로 소리 나는 이중모음의 개수는 발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12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11개, 얘네 소리 2개, 13개 체크해서 대체로 많이 틀려요. 알겠지?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념을 알고 나면. 알겠죠? 자, 다음 이중모음 넘어가서요. 이중모음은 뭐랑 뭐가 만나서 이중모음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단모음이랑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된다 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럼 반모음의 계열은 뭐가 있는데요? 반모음 E 계열이 있고요, 반모음 OU 계열이 있습니다. J 계열, W 계열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야 소리를 내고 싶어. 야 소리.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소리를 어떻게 내면 돼요? 아주 짧게. 반모음 E. 이 소리를 아주 짧게 내면서 동시에 뭐 하는데? 아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발음할 때 어떤 식으로 발음하냐면 이 반모음 부분을 먼저 입 모양을 만들어요. 이 모양으로 입을 만든 상태에서 아를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야가 됩니다. 이야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입을 일단 O 모양으로 만들어. 그러고 나서 R을 발음하잖아? 그럼 와가 됩니다. 와 이렇게. 전부 반모음의 위치가 어디예요? 앞이죠. 반모음의 위치가 앞인 모음을 우리는 무슨 식 이중모음이라고 합니까? 기억나요? 무슨 식 이중모음? 상상. 오 뭐야 이거 어디서 찾았어? 알고 있을 리는 없고. 맨 밑에. 자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향식 이중모음은요. 단모음이 뒤에 가 있는 게 하향식 이중모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하향식 이중모음. 중세국어 할 때 많이 봤습니다. 중세국어는 하향식 이중모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향식 이중모음이랑 하향식 이중모음의 개념을 알아두는 건 지금 요 의문 파트 할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중세국어 할 때도 다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중세국어 다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학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빡세게 배우긴 했는데 중세국어 공부. 그때 그 프린트 기억나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그 모양이지. 시험 치기 전날에도 같이 봤는데 기억나요? 그 프린트? 세종어제 국민점을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무슨 형태소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거 아니에요? 싹을 적혀있던 거. 나눠준 거. 방학 때 나눠준 거. 방학하기 전에 나눠준 거. 그게 방학하기 전에 나눠준 거였어? 근데 그걸 나한테 시험 치기 직전에 갖다 준 거야 너네가? 저는 없어요.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 너 없었어? 네. 너 기말 때 왔어? 저 기말 끝나요. 아니 뭐라고? 아니 저 겨울방학 때 아니야. 너 1학년 때 있었어. 아니 1학년 겨울방학 때 왔어요. 아니 기말 아니야. 기말 때 중세 있었어. 중세 국어가 어. 그 1학기 때 한 거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 때 했어요. 2학기 중간고사 때 했어요. 아 맞아 중간고사 치고 왔어요. 아 그래? 네. 알겠어. 그래, 잘 빠져나와. 방학 때 나눠준 거였어 그게? 그거 저기 중세국어 해가지고 막 그 나란 말싸움이 딩기게 나라 문자로 그걸 막 형태소리로 막 다 구분해가지고 막 진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그래야지 적어놓은 거. 근데 그거 그렇게 배워놨는데 그거 까먹으면 너무 아깝잖아. 아, 그냥 복습 좀 할 거를 진짜 기억이 방학 때 했었는데. 방학 내용 자, 그다음 하향식 이중모음. 이거 우리 현대국어에서 의를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이제 뒤에 있는 이를 반모음으로 봐야 된다, 앞에 있는 을을 반모음으로 봐야 된다. 이게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국어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쓰고 있다? 상향식 이중모음으로 쓰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여기 있네. 모음 개구도 모음 사각도. 요렇게 이제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전설 모음, 부설 모음이야. 그리고 실제로 발음 나는 위치가 미세하게 이렇게 다 달라요. 소리 나는 위치가. 이건 여러분들 입으로 저기 해도 몰라. 어차피 발음해도. 이쪽은 입 구멍 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눠봐요. 맞죠?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시험에 들어간다 라고 외우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은 표 나와 있으니까 표대로 보면 풀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214페이지 소리 길이의 원칙 요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간단. 자, 장음 있죠. 장음. 요건 사실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에서 더 많이 하는데 이 장음 발음은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원래 길게 나던 소리도요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가 만들어져서 발음되는 경우에는 원래는 눈이잖아. 눈. 근데 한방이 붙으면 어떻게? 한방눈 이렇게 되는 거야. 소리가 짧아져요. 알겠죠? 자, 다음 용언의 단음절 어간. 단음절이 뭐야? 단음절 어간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보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간이 어디까지야? 보까지가 어간이죠. 단음절 어간이란 말이야. 여기 뒤에 아, 어나, 아라, 어라, 아따, 어따 이렇게 붙으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환경이야?
아, 탈락 한 경이죠. 기억이 얼마나 날려나. 탈락 한 경입니다. 또는 반모음화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야, 여기 봐봐 라고 할 때 과는 사실 보라는 어감과 아라는 어미가 만나서 만들어진 과야. 맞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보아라고 해서 음절이 두 개고 얘는 봐라고 해서 음절이 하나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걸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반모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다 할 거야. 자, 그래서 반모음화 현상이라서 이런 식으로 축약이 돼버리는 거 있죠. 또는 야 저리 가 라고 하면서 이 가는 사실 뭐야? 가아잖아. 맞죠? 그래서 아가 탈락하면서 긴 소리가 나게 되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장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다만 와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용언의 활용용에서 저저처는 저저처는 저저처로 발음한다는 거. 용언의 활용에서 저저처는 저저처로 발음합니다. 그러면서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고요. 와는 그냥 예외야.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제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장음이 대체로 어디에서 많이 발음된다? 첫째 음절에서 많이 발음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국어의 음절. 자,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 몇 개 있습니까? 음절 구성 방식. 자, 이 음절 구성 방식이 여러 개로 나뉘는 이유가 뭡니까? 자음 때문입니다. 자음. 초성의 그러니까 첫 소리에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있잖아. 그럼 그게 뭐야? 초성에 이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 자, 그래서 초성에 이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음절 구성 방식을 나눌 수 있죠.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 이런 것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들, 자음 플러스 모음. 다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 웃 뭐 이런 거. 그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네 개로 나뉘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한글 맞춤법 할 때 기억납니까? 한글 맞춤법 조항 같은 거 보면 꼭 그렇게 적혀있죠. 저기 뭐냐, 뭐 자음으로 끝날 음절 뒤에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서는 뭐 이렇게 발음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음절, 뭐 예를 들어서 모음으로 끝난 음절,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음절,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이거에 따라서 표기가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 규칙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음으로 끝난다, 자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이미지화가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음절 구성 방식 다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음절의 뜻이 뭐냐? 사전적인 뜻.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우는 우리가 말을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 한 개를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자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소리가 나요? 모음이 있어야지만 소리 나죠. 근데 모음은 혼자서 소리가 나요? 모음은 혼자서 소리가 나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뉘는 거잖아.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227페이지 볼게요. 음운 변동의 종류.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하고 마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요. 일단은 요거부터 음운 변동의 종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체. 우리 음운 변동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교체죠. 교체가 제일 많습니다. 자, 교체에서 대표적인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 소리로는 몇 개만 발음이 됩니까?
7개만 바르게 됩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맞죠? 자, 그러면 이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지금 교체라고 했잖아. 교체. 실제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의무는 뭐만 있어? 비역, 디귿, 비읍. 얘네만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해돼요? 니은은 어차피 니은 발음이고요. 리을도 리을, 미음도 미음, 이음도 이음이야. 뭐만 변동해요?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만 변동하잖아.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을 묶어봐. 얘네 삼형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공통점 찾아봐. 된소리. 너 된소리 아니 기억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된소리 나오게 하네. 다시. 공통점 뭐 있을까요? 오케이, 파열음. 하나 더 있어. 된소리 말고 예사소리. 우리 예된 거잖아. 예된 거 맞죠? 예사소리야. 예사소리. 자, 예사소리를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방금. 평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파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 그드브는 바닷가 얘네 바닷가는 파열음 예사소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짝을 지어서 많이 다녀요. 그래서 비역, 디귿, 기읍 보는 순간 그냥 얘네 그냥 그 파열음 예사소리 짝꿍들이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어디에서도 짝꿍이야? 저기 된소리 대기에서도 짝꿍이죠. 얘네는 같이 붙어다녀. 같이. 알겠죠? 파열음 예사소리.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합니다. 파열음 예사소리가 아닌 애들이 파열음 예사소리가 된다고 해서. 근데 평파열음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100% 똑같은 건 아니야. 왜 100% 똑같은 건 아니야? 니은은 변동 안 일어나잖아. 변동이 일어날 때만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니을, 미을, 미음, 이음도 다 들어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넓은 범위, 얘가 좀 더 좁은 범위. 자, 다음. 여기까지 하면 딱 맞겠다. 자, 우리 어떤 음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절에 마지막 받침이 있어. 받침의 종류는 두 가지죠. 혹받침이 있고요. 다음 또 뭐 있어? 겹받침이 있죠. 그러고 나서 뒤에 어떤 글자, 음절이 올 때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 장군 단순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억납니까? 장군 단순화가 뭐였어? 받침의 겹받침 탈락하는 거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얘네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뒤에 오는 음절이 없을 때, 그러니까 뒤에 아무 글자가 안 올 수도 있잖아. 앞 글자가 옷이야, 예를 들어서 옷. 근데 뒤에 아무 글자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 발음 어떻게 되는데? 오하고 무슨 받침? 디귿 받침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영 변동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렇지. 시옷에서 디귿으로 변동이 일어났지. 그 다음 2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 뒤에 옷, 도 이렇게 온다면, 얘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맞지? 그럼 발음은 어떻게 돼요? 옷, 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올 때? 실질 형태의 소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위 이러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 맞지? 위는 이제 위 의미가 있잖아. 실질적인 의미가. 그러면 얘네 연음해서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 뒤 이렇게 발음하게 될 거거든. 그럼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그렇죠? 자, 다음 네 번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소희야 뭐가 올 때? 실질 형태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형식 형태수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옷 뒤에 주격 조사 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옷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변동 횟수 몇 번이야? 의문의 변동 횟수 빵번이야. 빵번. 아무 변동도 안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분 단순화에서 실제로 변동이 일어나는 건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네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오는 경우에는 제 소리 값대로 발음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쌤이 이 교재를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이 교재를 왜 선정했다고 그랬어? 조이야 왜 선정했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내가 문법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을 거야. 내가 개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개념이 어디가 많지? 쭉 찾아가지고 개념이 많은 걸 샀다? 여러분 혼자 볼 수 있을까? 보기 힘들걸. 사실 저거는 공부용보다는 거의 배경용에 가깝단 말이야. 책이. 아니면 사례용으로 쓰거나 벽돌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왜 나영아 공부용도로 안 쓸 것 같은데 본인. 그래서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를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수능 치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무슨 문법 문제 같은 거 풀다 기억 안 나면 그냥 이거 펼쳐서 보세요. 알겠지? 그때마다. 그래서 그러라는 용도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저가지고 읽기가 좀 힘들 테니까 같이 보자는 의미로 좀 산 겁니다. 알겠죠? 귀중하게 다루고요.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었나? 저기 표지가 없는 교과서가 있던데. 저 교과서 중에 누가 표지가 찢어져가지고 아니었나? 여러분만 아닌가? 내가 교과서 좀 잠깐 보여달라고 했더니 교과서 앞장이 찢어져 있는 건데 안 했어요? 저 아니에요. 너 아니었어? 하여튼 안 했습니다. 소중히 다뤄서요. 내년까지 좀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못 가서요. 일부러 그러네. 아니 진짜. 지금 이 책이요, 이 책. 아. 개념 공부 내년까지 써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기 아까 내준 숙제까지 좀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